정송쌤의 수업과 수다 사이 송도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송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장이란 말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모 되기 이란 주제를 가지고요 조금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처럼 딱딱할 필요도 없고요, 재미있게 수다 떠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가장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 지금 그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좋은 부모세요. 엄마 아빠도 얼마나 노력하세요. 엄마들 특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다 또 노력하고, 또 자는 얼굴 한번 우리 아이 얼굴 이렇게 보면 또 마음이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 아빠들이 정말 좋으신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 나 노력해, 나 좋은 엄마야. 이러한 좋은 엄마가 돼야만이 가장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엄마들은 다 좋은 엄마라서 금방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잘 지켰냐?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자. 근데 이 일관성 있는 부모가 되는 거는 좋은 부모로서는 하셔야 돼요. 네, 꼭. 왜냐하면 기준을 알려주시는 게 부모거든요. 삶의 기준. 근데 거기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의 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특히 이제 엄마들은 굉장히 좀, 엄마들은 여자들은 좀 감정적이에요. 뭐 여자 남자 제가 나누자는 뜻은 아니고요. 엄마는 아기를 낳고 또 뭐 가사라든가 일이라든가 여러 개 결부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그 일이 뭐가 하나 잘못되면 마음이 쓰니까 감정이 자꾸 흔들리시죠.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남편이랑 싸웠어. 아니면 옆집에 하는 걸 보니까 걔는 우리 아이랑 동갑인데 너무 뭘 잘해. 그럼 엄마는 막 내가 뭐 잘못해줬나? 뭐가 부족한가? 어떡하면 좋지라고 막 감정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 아이가 또 마침 그때 늘 평소에 내가 잘못했던 행동을 막 해요. 그러면 평상시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리니까 그렇지 뭐, 그래 좀 크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도 엄마에게 속이 상하면 어때요? 너는 도대체가 왜 그래? 엄마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라고 화를 내시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이제 매일매일 인생이 오늘 로또야, 오늘 똥 밟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일관성이 있는 태도로 자녀의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나 자기 일관성이 자꾸 없어요. 나 잘 안 돼요.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나요. 그건 어머님들이 평상시 때 분노를 참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히 5세, 6세 어머님들, 4세까지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화낼 일이 없어. 4세까지는 너무 예쁘고 뭐 나랑 반대될 일도 별로 없잖아요. 말대꾸도 별로 안 하고. 근데 5세, 사회성 발달되면서 독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 감정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 6세 되면 정서 발달해가지고 막 상처도 줘요. 내 감정하고 반대 너무 상처받고, 난 열심히 했는데 아이는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분노가 약간씩 생기고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그거를 차라리 뭔가가 안 됐을 때 아니 난 지금은 싫어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욱할까 이 나이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 때 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 힘들다, 외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괜찮은 척, 늘 좋은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쌓이고,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표출해서 분노로 사람들 당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싫으면 불편하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해요.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가 5세가 되고 남편하고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힘들 때 분노로 가기 전에 내 힘겨움을 말로 표현하세요. 자꾸 나는 못해요. 아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머님 가정도, 어머니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첫 번째로 내 감정,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한 거를 기분 좋게 얘기하세요. 훈련을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하겠죠? 네, 그럼 집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요, 일관성 있는 태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가장 좋은 부모.
네,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 조절, 내가 화가 나고 이랬을 때 미리 양해 구하기 기억하세요. 네, 두 번째, 가장이에요. 가장 좋은 부모예요. 네, 부부의 애착 관계를 잘 보여주셔야 돼요. 사실은 결혼을 할 때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현실로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생활에 때가 끼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부딪히게 생기고 사랑은 하지만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나이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생각한 사랑은 어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들이 안아주고 예쁜 말 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는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 내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배려해 주는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엄마 아빠가 이제 싸워요. 부부싸움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말로 할 때도 있죠. 거기까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꼭 아이한테 얘기하셔야 돼. 엄마 아빠 생각이 달라서 너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얘기할 때가 있지. 엄마 아빠도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놀랬지? 라고 보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죠. 그렇구나. 가끔 말로 싸울 수도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 화해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과격하게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는요. 전쟁터에 총성이 울리고 대포가 울린 그 전쟁터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부부싸움을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그 상처가 여기 동굴처럼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처럼 싸우게 될 거예요. 왜? 이 동굴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의 애착관계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를 미리 얘기하세요. 감정을 일관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 남편도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내 감정을 자꾸 건들 때 내가 어떻게 물러서야 될지.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초등학생 때까지는 거의 다 그래요. 엄마 아빠를 사랑의 모델로 보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부의 애착관계를 보여주셔야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사랑의 그 관계에 대해서 머리에 입력이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건강한 애착관계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의 틈을 좀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이걸 파도로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상처를 받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붙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붙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제 이쪽으로 우리 아이를 밀려고. 근데 이게 밀리나요? 안 밀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쳐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세가 되면 어머님들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틈을 좀 가지세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저 길로 갔었을 땐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아이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아니면 자기 자신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저 길로 갔었을 때 저희 그렇게 나쁠까? 그러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이 못 가게 하셔야겠죠. 엄마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내미 너무 원하니까 한번 해봐. 초등학교 때 분명히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다 들어줘. 보통 어머님들이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근데 뒤에 근데가 붙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죠. 그럼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상담할 때 근데는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주시면 어머니가 물러설 줄 알고 그게 바로 마음의 틈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내 뜻대로 안 됐었을 때 상처받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자식관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커서 오히려 아이가 성장을 하니까 어른이 되니까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이만한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이 여기에 나는 동그라미 그렸는데 아이는 세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계속 생모적인 모습을 하면 그 모습이 난 자꾸 상처가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래 이제 다 컸으니까 그래 잘 컸어. 넌 생모로서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걸 살면 좋겠구나 하고 틈을 좀 가지면 서로가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는 세 번째 5살 때부터 마음의 틈을 좀 가지세요. 아이한테 너무 모든 걸 걸고 아이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아이는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어. 그러니 나도 내 행복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한 가지씩이라도 취미 활동을 잠깐 하시고요. 마음에 어떤 사실은 아이를 지치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보면 다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가서 좀 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위안처를 좀 갖고 계시면 아무래도 우리 자녀 교육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 자부심 가지시래요. 정말 가지세요. 가장 좋은 부모님들이세요. 근데 가장 좋은 부모님 아니죠. 좋은 부모님이시고 가장 좋은 부모님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 이거는 일관성 있는 건 부모로서 꼭 해줘야 돼. 힘들지만 우리가 일관성 있는 자세라는 건 갖춰야 되는 것. 두 번째, 부부의 애착관계를 잘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폭력적인 모습 보여주시면 그 아이를 정말 전쟁터에 버리는 듯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네. 부부싸움을 말로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크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약속하실 때도 줄이셔야겠죠. 자, 세 번째, 아이하고 나하고 달라요. 네, 그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틈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 좋으신 어머님들이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좋은, 가장 멋진 엄마가 되시고 엄마 인생도 조금 편안해지시면서 엄마도 나중에 돌아보면 행복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어머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